135의 정보통일 기술사 3교시 6번 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무성국 검사의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내용이고요. 네. 발음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전개할지 분석할 필요가 별로 없죠. 아예 1번은 목적 필요성, 2번에는 검사 종류, 3번에는 검사 방법, 4번에는 전자파 강도 측정 대상과 제외 대상 무성국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전개하시면 되죠. 고민할 것도 없고. 다만 이런 문제들 다른 문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제에 대한 밸런스는 맞춰주셔야 돼요. 문제에 대한 밸런스. 네. 내용 조금 양이 많은데 반 페이지, 반 페이지, 반 페이지, 그리고 반 페이지, 그리고 비교, 그리고 매진말 이런 식으로 전개하시면 되는데 사실 2번 문제 목적하고 필요성이 있게 왔는데 반 페이지만 하기에는 여기가 조금 개화하고 난 다음에 좀 남기 때문에 여긴 조금 더 전개해주면 상관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분량 밸런스 정도만 당연히 내용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밸런스 정도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볼까요? 무성국 검사의 목적하고 필요성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첫 번째는 목적. 그 다음에 이 검사는 근거가 있죠. 법적 근거. 전파법 24조입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은 무성국 검사하는 거는 전파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파법 시행령. 그 다음에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난 무전설비 규칙에 의해서 무선부 판단합니다. 왜 합니까? 필요성.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점파기 때문에 세게 쏴가지고는 옆에 있는 다른 통신설비에 양 주면 안 되잖아요. 전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파가 너무 세게 나와서 인체에 유해하진 않는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선국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의 종류.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종류. 이렇게 해서 중공검사, 정비검사, 수시검사, 다음에 변경검사. 이렇게 앞에 도형을 한번 만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개하셔도 괜찮아요. 마찬가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 그렇게 하기에는 분량이 써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로 전개하셔도 되고요. 일단 중공검사는 언제 합니까? 주기 완료됐을 때. 예. 적합한 개수 기준을 충족했는지, 그 다음에 적합한 위치에 무선국이 개설이 됐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쵸? 네. 정기검사는 언제 하죠? 5년마다 합니다. 주기적으로 점검. 내전이 법적 준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다음에 수시로 검사합니다. 이거는 전파 간섭 전파에 대한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간섭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변경검사는 언제 합니까? 무선국 사용 기술이 변경되었을 때 A라는 기술에서 B라는 기술. 다음에 시설 수정 내역에 대한 법령을 확인할 때 이때 합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게 대조공사와 성능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조공사는 증빙서류와 허가의 기진행 사항이 맞는지, 그 다음에 기술 자격증 및 재직 증명서 등 무선 종사자의 내용이 맞는지, 전파 형식하고 주파수에 대해서 기재한 사항과 설치된 무선 설비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대조 검사. 그쵸? 이건 서류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능 검사는 실제로 출력 전력을 측정해서 출력 전력 이 규정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주파수는 정확한지, 그 다음에 허용된 오차를 만족하는지,
그 다음에 변조된 신호의 품질과 규격을 준수하는지 실제 전파에 대해서 확인하는 걸로 건설합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파 강도 측정 대하고 재대응한 무선국에 대해서는요, 전파폭 시행령 65제에 나와 있습니다. 안테나 공급 전력의 합이 30W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60W를 초과하는 경우, 아까 고구절 합이 60W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이제 60W이긴 하지만 무선 항리인 육상국이고 얘는 방송 판검 보조국에 되는데 하겠죠. 전파가도 측정 대상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측정 대상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제외 대상 무선국은 군용 전기 통신 설비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이거는 군용 전기 통신법에 따른 장치들. 그 다음에 도보 통행 제한된 장소의 무선국들,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지 도로, 터널, 교량이나 지하철 등 이런 데 있는 무선국들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뒤에 비교표가 들어갈 때는 비교표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적합성 평가, 그쵸? 그거하고 무선국 검사를 비교를 했어요. 무선 설비가 전자파가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게 적합성 평가잖아요, 그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잠정 인증,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 내용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그 중에서도 이제 무선국을 검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103회부의 3교시 입봉제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 통평을 이야기를 하자면 135회 때는 보시다시피 감리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리고 서술형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없애줬다. 그쵸? 네, 율법 문제도 그렇고 위에 있는 문제들도 그렇고 이것만 쓰세요라고 명확하게 규제하나요, 그쵸? 이런 문제는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꺼내야 되는지에 대한 거라든지, 그 해석에 대한, 그 다음에 전개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그런 단점도 있죠. 다른 건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몰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시험 문제를 대비를 하실 때 앞으로는 이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내용과 이 내용에 내가 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이 문제 잘 모르겠다 했을 때 요 고세기는 0.5페이지를 썼는데 얘는 두 줄만 써도 되는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밸런스 일단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돼. 그러면 내가 자신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성할 건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해서 시험 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